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는 오늘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토트넘은 내일 새벽 3시 30분에 빌라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결승 상대죠. 맨유 역시 내일 새벽 4시 15분에 첼시를 상대하게 되는 양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경기는 두 팀 모두 얼마나 선수들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느냐가 내일 경기 승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위표를 살펴보면 지금 상황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빌라와 첼시가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5위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과 맨유는 지금 이제 강등은 안 당하긴 하는데 이제 하위권에서 누가 17위를 할 거냐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첼시와 빌라가 이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전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일단 엔제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주요 내용 알려드리고 엔제 감독이 결승전에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기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격적인 이제 전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제였죠.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올해 골에 넣은 선수로 선정이 되면서 결승전 가기 전에 기세가 너무 좋은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그럼 이번 빌라와 경기 전에 엔제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었는데, 셉세비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료진이 무릎 구조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무릎이 터져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셉세비는 수술을 받았었는데 최소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셉세비가 최소 몇 달간 아웃됐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다음 시즌 초반에 이제 셉세비가 복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얻었지만 분명 한동안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셉세비가 다음 시즌 초반에 이제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셉세비 부상 말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나요? 라고 들어갔는데, 이번 시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반영하고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번이나 말했듯이 우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수단이나 선수 구성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항상 부상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의 한 구석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이번 시즌에 엔제 감독은 운이 너무 안 좋았다 라면서 부상 탓을 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뭐 부상도 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엔제 감독의 훈련법이 계속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셉세비가 폼이 안 좋았는데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경기에 계속 투입시키는 엔제 감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제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이 들어갔는데, 베리발이 결승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리발이 기적적으로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는데 엔제 감독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상 복귀 일정은 비슷해 보입니다. 베리발은 장기 계약 선수는 아니지만 방금 부치에서 내려서 잔디에 첫 발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출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면서 이제 베리발이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니다, 못한다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밤 경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갔는데, 프리미어 리그 이제 탑5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서 내일 밤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내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팀의 성실성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올해 부상으로 인해 약화된 팀을 투입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팀의 성실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은 시즌 내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경쟁적 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놀라울 것입니다. 하면서 일단 내일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수들이 내일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다음 주 중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초반 경기가 생각대로 안 풀린다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엔제 감독은 이렇게 내일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유로파리그 올인하겠다 라고 봐도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제 감독의 주요 인터뷰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를 받았는데 정말 개이득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바로 시청해볼까요? 매달 카드값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카드 하나 잘 고르면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카드 열심히 긁었는데 현금 받고 쓰는 건 당연합니다.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합니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지만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원 지원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이 바로 휴대폰 바꿀 역대급 찬스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까지 약정이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고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도 됩니다. 홈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 유명한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엄청난 혜택 받으실 수 있게 고정 댓글로 달아두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내일 확실히 출전할 것입니다. 선발로 나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손흥민은 일요일 경기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그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선발로 뛰던 경기의 절반만 뛰든 말입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복귀했는데 복귀 경기 때 좋은 몸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일 선발이든 최소한 교체로든 투입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올라오고 있다, 결승전을 향해서 손흥민 선수가 정조준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제 감독은 충격적인 전술적인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골드 기자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은 지금 셉세비 메디슨이 결장을 하는 토트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들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심지어 베리바이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엔제 감독은 페드로 포로를 미드필더 플레이 메이커로 기용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골드 기자가 전했는데 이 소식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손흥민 선수의 시프트를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이제 베리발도 날아갔고 메디슨도 없고 그리고 셉세비까지 날아가면서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서 이번 시즌에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 중에 한 축인 포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포로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토트넘이 골을 넣었던 선수는 가장 많이 골을 넣었던 선수는 바로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슨이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가운데 박스로 침투를 하면서 포로의 얼리 크로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던 메디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메디슨이 있을 때는 이제 엔제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를 잘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최전방 공격수는 그냥 전방 압박이나 해라, 실수를 유발시켜라 라고 이제 하는 엔제 감독의 전술이었는데 그런 틈을 타서 메디슨을 중앙으로 침투시키는 엔제 감독이었고 그런 메디슨에게 겨냥을 한 크로스를 올리는 포로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슨이 부상으로 아웃이 되었죠. 그래서 메디슨 시프트 이런 것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엔제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포로를 플레이 메이커 미드필러로 기용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오른발 잡이 이제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크로스를 올리게 된다면 박스 이렇게 바깥에서 올리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박스 중앙으로 침투해서 솔랑키를 미끼로 두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해서 골을 넣을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시프트를 암시할 수 있는 엔제 감독의 전술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박스 안으로 침투를 시켜서 페드로 포로에게 크로스를 주게 만드는 전술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토트넘에서 메디슨, 셉세비 그리고 델리바리 부상을 당하면서 포로를 플레이 메이커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로가 존슨에게 크로스를 앞으로 공간 패스를 넣어줘도 존슨은 이제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술을 쓰지 않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존슨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부여하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시프트 시키면서 포로의 패스 지원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이 엔제 감독이 결승전에서 이제 승리 플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빌라와 경기에서 뭐 져도 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결승전에서 100% 폼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